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최근 경호처 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호관들 뒤에 숨어 정당한 법의 집행을 막고 있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담한 풍경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러한 위법적 지시는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차마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도 대통령의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며 일해온 수많은 경호관들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수뇌부 몇몇이 경호처 조직 전체를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씨가 일부 경호처 세력을 등에 업고 광기를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씨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지, 왜 탄핵이 정당했는지 더욱 입증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춘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김민전 징계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지난 10일 야 6당은 극우 청년 조직인 소위 백골단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끌어들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김민전 의원 징계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김민전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언행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학 박사라는 사람이 백골단이 무엇인지, 반공청년단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몰랐다면 뇌가 없는 것이고 아는데도 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백골단이 어떤 조직입니까? 백골단의 무자비한 새파이프 폭행으로 명지대 강경대 열사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성균관대 김기정 열사는 현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장례식장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독재 정권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아픈 역사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 조직을 국회에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전 의원을 국회가 제명하기 전에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와 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언행을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감싸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없이 무조건 실수를 인정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김민전 의원은 등 떠밀려 SNS에 사과문을 올렸을 뿐 제대로 된 사과를 국민께 하지 않았습니다. 방공청년단이 단체명을 해골단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김 의원의 사과는 단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국회와 국민은 이런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민전 의원은 당장 자진 사퇴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초당적으로 그의 제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책임감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국회의 권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위신과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김민전 의원을 반드시 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순서로 박홍배 의원님 계시고 박해철 의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월급방위대 제4차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장인 복지 휴가 지원법 추진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이병진 의원님, 그다음에 허영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한정혜 위원장님, 그다음에 강유정 의원님, 그다음에 박홍배 의원님입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문을 우리 한정혜 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혜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려웠던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환율 폭등과 이어지는 고물가에 소비 심리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갑작스러운 코로나 충격이 가해져서 사회적 이동이 최소화되었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기업 심리 지수는 11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87.0으로 경제 심리 지수 역시 83.1로 9.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각종 내수 심리 지표 하락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근로자 재충전 지원을 위해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안 추진을 계기로 계엄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은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다녀오고 기업이 숙박, 교통, 음식점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복지 차원에서 보전하면 정부는 이에 비과세로 화답하는 정책입니다. 공제 기간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천만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여행경비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 재직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은 여유 있는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 함께 추진된다면 더욱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의 사기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비도 활성화되니 직장인도 좋고 기업도 좋고 자영업자도 좋은 정책입니다. 네, 2023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가 기간 중 가장 많이 한 여가 활동은 77.3%인 관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객들은 대부분 음식점,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종류의 지출을 하고 있어 국내 여행 활성화가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휴가 확산 기대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7.9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이 15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국내 여행을 통한 지출이 7조 1천억, 45.4%에 달합니다. 다만 1인당 연간 평균 국내 여행 지출액은 82만 4천 원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인 97만 6천 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이 추진되면 국내 여행 활성화는 물론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국내 관광 증가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출국 인원은 2,68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1%가 증가한 반면 2024년 1분기 국내 여행 횟수는 7,258만 회로 같은 기간 오히려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 침체 및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위축된 국내 관광산업과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월급쟁이와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에 2천만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월급 방위대 민생경제회복단 위원 일동. 고맙습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변만 늘어놓는 내란숙의 윤석열,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이 정답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 요청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핑계로 오는 14일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도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의도가 현재 탄핵 심판의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체포와 구속과 탄핵 인용을 늦추려는 지연 술책입니다. 비상계엄이 불가능한 현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구적 망상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든 자기만은 살겠다는 극한의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혼자만 살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 분열이 가중되고 국격 추락, 경제 파탄, 사법체계 붕괴,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국가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물리력을 동원해 법적 절차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살인마 전두환조차도 무력 농성을 하면서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 일당은 아무리 시간을 끌면서 수괴인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지연시킨다 해도 공조본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의 궤변과 지연 전략을 신경 쓰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군은 내란죄 반성은커녕 전쟁을 유도한 증거마저 인멸하려 했습니까? 공수처가 최근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의 내부자료 폐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론사가 비상계엄 이후 자료 세단, 컴퓨터 포맷 등 내부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비상계엄령 발동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킨 게 아니라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내란 가담도 모자라 이제는 전쟁을 유도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습니까? 이미 내란숙의 윤석열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증거인멸까지 획책하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군이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야 할 명예는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군은 정치의 영역에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내란죄를 저지른 데 이어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군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드론사가 정말로 무인기 침투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를 철저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오욕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 당국에 즉각적이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1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한일 양국 간의 협력 강화와 한미일 공조 관련 논의를 위해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15일 정오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의회 외교 정상화 등 한 아세안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10개국 아세안 주한 외교사절 초청으로 오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내란 외환 특검법 등을 논의합니다. 행안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보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서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농해수위는 내일 14일 오전 10시 필수 농자재 및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위는 내일 1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항공 참사 트라우마, 설 연휴 전에 응급 의료 체계, 의료 개혁 추진 현황,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응 점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위는 내일 14일 오전 10시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내일 14일 오전 10시 국방부, 합참, 육군, 방첩사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수요일 15일 오전 10시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기재부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각각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체위는 수요일 15일 오후 2시 체육관광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하고 목요일 16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운영위는 금요일 17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금요일 17일 오전 10시 AI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22건입니다. 금요일 17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태년, 박홍근, 오기영, 안도걸 의원실 주최로 고환율 고관세 시대 외환 리스크 대응 방향 및 외환 시스템 개혁 방향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수석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가 내일 1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의원실 국회의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송재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이 좌장을 맡아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민 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내일 14일 AA 무기체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나보 포커스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15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교과형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해서 긴급 자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난주 접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209건, 결의안 4건, 징계안 2건, 중요 동의 2건 등 총 2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화요일 1월 7일 성립되어 법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렴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출에 관한 청원 등 총 17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7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국조특위 간사 한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내일 기관 보고 또 국조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민홍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민병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국정조사 기간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군인,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 불석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내일이 윤석열 증인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관저에 숨어서 폭력을 유도하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정조사라는 역사의 법정 앞에 떳떳이 임하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기간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돌입합니다. 국조특위는 12.3 비상계엄의 기획 단계부터 준비 및 실행 과정, 해체 이후 동향까지 모든 상황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내일 1차 기간 보고는 국방부와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 윤석열의 지휘 아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군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2차 기간 보고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경찰청 등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전후의 사항을 보고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전모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조특위는 한 점 의혹 없이 내란의 증언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1차 기관보고에 81명, 2차 기관보고에 92명의 증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자들이 이제와 조금이라도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하는 모양새를 보니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자신의 만행을 소상히 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만이 국민께서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고자 했던 시도를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출석 사의서를 제출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9.3의 전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을 비롯하여 비굴한 모습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증인들은 지금이라도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함으로써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는 내일이 아니라도 다음 주 청문회 출석 여부, 동행명령장 발부, 현장 청문회, 고발 등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그들을 역사의 증언대 앞에 세우고 그들의 발언과 행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국정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등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늦게나마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하여 계엄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증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바랍니다. 아직 명확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반드시 국정조사에 출석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반드시 채택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진상규명에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줌에 불과한 구구 세력에 부하 내동하여 제대로 된 특위활동을 거부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판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일부 기관이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기록물법, 정보공개법 등을 앞세워 최소한의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되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자들은 개변으로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권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한 자들은 계산기만 두드리며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기계적 중립, 수준 낮은 양비론 속에 내란의 씨앗은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저에 틀어박힌 내란 수계 윤석열은 경호처 뒤에 숨어 구구 세력 결집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호처의 체포, 저지를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이 또다시 준동하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내후 외환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더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위원 1동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땅의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고 제도를 장비하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동, 김병주, 김성원,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백혜련, 안규백, 윤건영, 추미애, 한병도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경호처를 앞세워 유혈 사태라도 일으킬 셈입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 검토 지시까지 내렸다는 증언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키더니 이제 내전을 벌이려고 합니까? 윤석열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가 말뿐인 준동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회에서는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 무장 주장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유혈 사태를 벌여서라도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을 작정입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치려고 합니까? 무력 충돌을 일으키면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까? 대통령이었던 자가 유혈 사태도 불사하며 체포를 거부할 궁리만 하고 있다니 정말로 후안무치합니다. 내란범들의 위험한 망상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경제 위기와 국가적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내란범들이 더 이상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법의 심판대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부디 망상에서 깨어나 오늘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순응하십시오. 경호처 직원들도 평생을 쌓아온 경호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면 내란 수계의 부당한 무력 사용 지시를 거부하십시오. 내란 수계에게 국격을 갖다 붙이다니 제정신입니까? 내란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국격 손상이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국격을 갖다 붙이다니 제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이 그새 단체로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내란 동조당의 공공한 처지를 벗어나겠다고 마구잡이로 파렴치한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조차 상실했습니까? 내란 범죄와 국정농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란 수계를 떠받드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격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계속해서 내란 수계를 옹호하며 나라 망신을 시킬 셈입니까? 국제사회가 보기엔 히틀러나 스탈린을 두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의 힘은 제발 이성을 찾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십시오.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마저 부정한다면 과연 어떤 가치에 기대어 정치를 할 생각입니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부대변인 신승룡입니다. 예, 한 가지 하겠습니다. 22살 현대 미포조선 청년 노동자의 죽음, 거듭되는 끔찍한 인재 막아야. 지난달 30일 현대 미포조선소 1안벽 인근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22살 청년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선박 검사를 한 대한마린산업 소속 직원 3명은 모두 입사 1개월에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들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홀로 물에 들어갔다가 숨진 잠수부 김군은 지난해 9월에 입사한 선배였습니다. 다른 잠수부와 감시인이 회사에 들어간 건 불과 1개월 전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한마린산업 대표는 잠적해 수사기관에 연락을 피하다 지난 5월 뒤늦게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원청업체인 HD 현대미포와 대한마린산업 모두 사과나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김 씨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감시인은 2인 1조 안전수칙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는 작업 도중 선박의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죽을 뻔했음에도 사측에서는 정확한 상황 설명 없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데 각종 고가의 잠수 소모품은 자비로 마련하게 하였고, 안전장비가 문제가 있어 교체해달라고 했던 요구도 묵살하였습니다. 이런 블랙 기업에서 꽃다운 청년이 사망하였습니다. UDT를 꿈꿨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일찍부터 독립한 멋진 청년이 입사 3개월 만에 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닮은 사고가 작년 5월에도 있었습니다. 입사 7개월 차 잠수사 22살 이군이 차이가 없는 선박 작업을 하다 사망하였음에도 반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블랙 기업에 일감을 준 HD 현대미포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조선업이 호황임에도 노동자가 오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을 탓하지 말고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죽었음에도 바뀌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러 갈 노동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오늘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때려잡기, 그것의 허상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가면은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의 동네 이름으로 민주동이나 민주읍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파출소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입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이런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경찰 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서 마치 치안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나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 사칭죄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의 대표께서 벌금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입니다.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법 제42조나 그 시행규칙 40조 등에 따르면 법적 근거 없는 자의 자격 표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에 하다못해 신체 부위를 표기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문외과가 학문외과로, 척추전문병원이 척추전문병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의들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정당이라면은 당연히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물며 담배 이름에도 마일드, 순, 라이트 이런 단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입니다. 민주당은 즉시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하십시오.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들 스스로가 하는 판단의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온라인상에 계엄령 때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국민인권 내팽개치고 내란숙에 지키는 자들, 인권위원회에서 손 떼십시오.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결국 12.3 내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이 주도한 내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인권위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당했다는 사실은 묵살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한 채 내란 범죄 가담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 속의 윤석열과 공범들이 버젓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가기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유린당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내란 범죄를 옹호한다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입니까?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한 것은 국제인권 기준에도 벗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인권의 수준을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부정하고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에 치욕적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민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내란 속에 지키려는 인권위는 부끄러운 줄 알고 해당 안건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명의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로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를 묵과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 또한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저항부터 포기시키십시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란상을 전 세계에 선전하냐며 윤석열 영장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하라고 합니다. 혼란상을 전 세계에 선전하기 싫으면 진작 윤석열이 스스로 걸어 나왔으면 될 일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가 더욱 시급합니다. 경호처에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며 무기 사용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유혈 사태까지 가야겠습니까? 허무맹랑한 망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격을 회복하는 건 둘째치고 서울 한복판에서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부터 윤석열 체포에 동의하십시오. 국민이 다치건 말건 범죄자가 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는 내란수계입니다. 윤석열 비호로 국민의힘이 떨어뜨린 국격은 응원봉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사수하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할 일은 윤석열의 저항부터 포기시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리. 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입니다. 오늘 국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내란 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됐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제2표결안 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만들어 발표했던 법안입니다. 그동안 지적해온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일 뿐 아니라 독소 조항이 차고 넘칩니다.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 및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야당이 그렇게 반대오던 피의사실 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동법안에서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정책입니다. 여기에 외환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이며 북한이 크게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 토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선전죄로 유튜브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는 말로 카톡 이틀막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영장과 관련해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천대엽 차장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하며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군사 기밀시설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경호처 대응의 적법성이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따라서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로 겁박하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몰래 몽골에 가서 접촉 공작했습니까? 애초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던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생트집 잡기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외환 유치죄가 추가된 것에 대하여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내란죄와 외환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군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면 그 비상계엄을 정당화해 보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외환까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 11월 국군 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이 몽골에는 왜 갔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시도한 것입니까? 그러더니 이제 와서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내란죄는 빼도 박도 못하니 어떻게든 외환죄만이라도 벗어나 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까? 그래서 최근 평양 무인기 의혹의 담당자인 국군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모든 컴퓨터를 포맷하고 자료까지 파쇄하고 있습니까? 이미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모른 척하며 탈북 단체들의 소행으로만 몰아갔던 대북 전단 살포에도 군 심리전단이 직접 관여한 사실도 계속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 도발 억제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도발 유도를 했던 것 아닙니까? 더러운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했다니 그야말로 참으로 끔찍한 자들입니다. 이 흉악범들은 내란죄는 물론 외환죄에서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괴 체포 및 단죄뿐 아니라 내란 외환 정당 국민의힘까지 이참에 반드시 해체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이미 확고한 결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와중에 김용현은 퇴직금을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더 뻔뻔한가 경합 중입니까? 12.3 내란의 총괄 기획자 김용현이 이 와중에 퇴직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청구서를 접수했는데 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이 지난 12월 8일이고 면직 처리가 4일날 있었으니 김용현은 그 4일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퇴직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경호처장 2년 3개월, 국방부 장관 3개월에 대한 청구서에 퇴직 사유로는 일반 퇴직으로 형벌사항 등에는 없음으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이 참담하기 짝이 없는 흉악범들의 뻔뻔함에는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총뿌리를 겨눠서 극심한 충격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서는 자기들끼리는 그 무슨 파렴치 경합대회라도 벌이고 있는 중입니까? 수괴 윤석열은 내일 있는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나오지 못하겠다면서 신변 안정과 경호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실소도 아깝습니다. 그 신변 안정과 경호
경찰과 교도소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테니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보증할 터이니 쓸데없는 걱정일랑 집어치우라고 엄중히 명령합니다. 희대의 내란범들은 동시에 시대의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이토록 비겁하고 졸렬한 그야말로 잡범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루한 작자들이 일국의 내란을 획책했다니 매일같이 우리 국민들의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지금 즉시 윤석열부터 확실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민주파출소로 제보된 가짜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 활동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 지난 금요일 날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기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또 다른 정당에서 저희 활동에 대한 왜곡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내란 선전 및 명예훼손 유포 유튜브 고발 관련해서 해서 지금 양문석 의원님께서 먼저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용기 소통위원장하고 함께했습니다. 허위조작단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문을 양문석 의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가짜뉴스의 진원지 국힘당이 민주파출소가 무서운가 봅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또 끌어온 시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국회의원 양문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가 두려운가 봅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같은 SNS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카톡 검열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반응을 보면 스스로 가짜뉴스 진원지라고 자인하는 듯합니다. 국힘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 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열한 전력에 더해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댓글팀이나 허위정보 유포 조직이 더 남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파출소에 대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고발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이는 과거 국힘단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운영했던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국힘당 행태를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이 주장인 것입니까? 국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 유포, 방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힘과 가짜뉴스 세력은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 먼저 비판하십시오. 자유를 가장해서 적대시하면서 가짜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거듭 우리는 강조합니다. 민주당 허위조작 감시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께서도 허위정보 감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감시단 1동. 네. 이재명 대표가 준공에 보낸 SO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준공 특파원들을 비롯한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과 비공개 모임을 갖고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고 발언했다는 게 언론 보도에 있었고요. 그가 이끄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을 압박하여 광란에 칼춤을 추는 것 또한 국가를 전복하고 정권을 침탈하여 준공에 바치고자 하는 행보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준공에 보낸 SOS라는 키워드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일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화권 외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중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대규모 전쟁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전혀 다른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일 날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업TV, 신인균의 국방TV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조작 정보들이 여전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곡과 거짓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자를 그리고 이를 방조하거나 학대 재생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12산 내란 계엄령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법적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영기 의원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전용기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란 선전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짜뉴스 유포는 보호가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한다고 나섰습니다. 마치 나치당과 괴벨스를 보는 듯합니다.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범죄를 제보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제작과 배포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타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처벌된 사례들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실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내란 선전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전신인 과거 새누리당도 SNS와 카톡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서 그 유언비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수세 의뢰하는 걸 국민의힘이 나서서 막고 저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비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내란 수계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여론 조작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뉴스 댓글 좌표 찍기, 특정인 좌표 찍기 및 대응 논리 제공,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등으로 보입니다. 여론 조작이 이처럼 조직적,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벌백계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 여론 조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2차, 3차 계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1차 비상계엄 해제만으로 추가적인 내란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실제 내란이 일어나야만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이 실제 내란 행위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내란 선동죄 유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시대 주장은 형법 제90조 내란죄, 범할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밖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은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에서 임원진 일동이 어제 JTBC 방송을 통해서 해병대 444명이라는 윤석열을 향해 날린 1팀이라는 프로에 대하여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는 크게 분노하여 오늘 국회 소통관을 통해서 저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일동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뒤로 돌아.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최병국 총재님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필승. 어저께 JTBC 방송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느냐면 해병대 444명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를 날려버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100만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이 다 여기에 정말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전화로 항의를 하면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낭독하겠습니다.
어제 JTBC 방송을 통하여 해병대 443명이라고 면서 윤석열을 향해 날릴 일침이라는 프로에 대하여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는 크게 분노하여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44명이라는 예비역 단체가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 전우들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대들이 주장대로 해병대는 호국 중성으로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랑스러운 군대라면 해병대가 호국 충성을 하여야 할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원수이며 통치권자이고 군의 통수권자로서 국민이 2022년 3월 9일 직접 선거를 통하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느냐? 그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해병대를 분열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윤석열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면서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고 마치 북한 김정인 계례도당의 즐겨 사용하는 악질적인 언어까지 내뱉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내란 선동이라는 것을 그대들에게 알리면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해병대 100만 전우 거의 모두가 그대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라. 이 시간 이후 100만 해병대 전우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그대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규탄은 물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직무만이 정지된 상태로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인데 그대들은 대통령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적으로 보는 무리는 김정은 일당과 국내 반국가 세력뿐이다. 반국가 세력의 중심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핵체하고 있는데 그대들이 이들이 조정을 받고 철없이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는 그대들이 망동된 행동을 100만 해병대 전우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함을 선언하며 차후 경솔한 행동은 자제하여 진정한 호국 충성을 다하며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가 되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13일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1동 자료 경제 행성 감사합니다.